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중기부 사람들.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중기부 정책 이야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자 주축, 바로 중소기업이죠. 중소벤처기업부 중에서도 막중한 사명감을 갖는 곳, 중소기업 정책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상훈 중소기업 정책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 바쁘시죠? 네, 좀 그렇습니다. 지금 홍종학 장관 취임 5개월을 넘어서면서 그간의 행보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네. 만들어진 정책들도 참 많았고요. 총괄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5가지 이제 국정 목표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경제 분야 목표가 이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겠다 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패러다임을 그동안의 어떤 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를 좀 달성한다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라는 3가지 이제 성장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서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출범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성장 전략을 핵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네. 그리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성장, 이걸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말에 이제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이제 신임 홍종학 장관님이 오셔서 이 출범식 행사에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호천사, 네. 그리고 대변인 역할, 이런 것을 이제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정책 기조하에서 저희가 지금 그간 추진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5개월에 걸쳐서 한 16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뭐 개월수로 나눠보면 한 달에 평균 한 3개 이상 정책을 꾸준히 이렇게 개혁 정책을 우리가 추진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간략히,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정책을 모두 이제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저희들이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소관 예산 중에 한 5조 8천억 원, 한 37개 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개편을 했고요. 네. 또 지금 굉장히 이슈로 되고 있는 우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그 부담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기업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뭐 3조 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했다든지 하는 이런 76개 과제들을, 네.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세심하게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난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혁신성장 쪽에 포커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네. 스마트 공장을 또 2020년까지 2만 개 정도 달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 중심으로 이제 이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전략도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고, 또 지난달에는 이제 우리 R&D 분야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 이런 것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서 아마 우리 장관님 모시고 제1호 대책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그렇죠. 이것을 일단 만들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납품 단가를 또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도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또 대기업을 통해서 이제 협력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그런 자금 출자 시에 저희가 정부가 이제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생협력 이런 사례들을 좀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굵직굵직한 사업만 네, 이런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 다 들여다보면 뭐 지금 1,300여 개가 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게다가 규모는 16조 원을 훌쩍 예, 넘는 맞습니다. 규모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정책이라는 것들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상생을 하려면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정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면서 다른 부처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어떤 사업 간의 어떤 서로 상호 연계라든지 성과 분석 이런 거 없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347개, 16조 6천억에 달하는 이런 예산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뭐 좀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나 뭐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어떤 유사 중복성 이런 지적 논란이 이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기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우리가 이제 법 제도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 정책 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유사 중복성을 저희들이 한번 걸러내고 또 새로이 이렇게 신설 내지 어떤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전에 협의 조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고, 뭐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님이 이제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차관님하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되는 중소기업 정책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네, 말씀이신 지금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 정책 수요자들이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을 받았을 때 그 극대화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통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제일 지금 장관님 모시고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중소기업 어떤 그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50만 개가 넘는 기업군이 있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소상공인부터 뭐 전통시장 상인 그리고 뭐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업군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타켓을 정해가지고 수요자별로 이제 대상에 맞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이제 좀 개발하는 정책 인프라로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국가 승인 통계라고 그래서 한 19종에 달하는 통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뭐 중소기업 실태 조사라든지 중소기업 뭐 BSI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통계를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창업기업 이런 창업 벤처 분야의 어떤 통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뭐 전통시장 관련된 그런 통계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요즘 굉장히 환경이 이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통계 수요 이런 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좀 확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기존 통계에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몇 가지를 찾아내서 지금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창업 통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신설 법인 위주로 바뀌어서 이제 통계를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국세청하고 좀 협조를 해서 개인 기업, 개인 사업자의 어떤 통계도 좀 창업이라든지 폐업 통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좀 제공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요즘 뜨고 있는 그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좀 실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또 보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조사 대상이 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조사에 또 어느 정도 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어떻게 하면 또 최소화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미 이제 기존 우리 관련 부처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이제 매출액 통계는
모든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라든지 모든 법인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고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출 통계나 아니면 뭐 통계청의 뭐 여러 가지 사업체 조사 통계라든지 네. 아니면 뭐 우리 관세청의 무슨 수출 통계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고용 관련 통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행정 협조를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좀 가공해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식의 어떤 좀 통계를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가공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중앙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 관련해서는 이 통계청이 이제 누가 뭐래도 통계 전담 기관이고 그렇죠. 중소기업 관련된 통계를 많이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5월 초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제 통계청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로데이터 이런 걸 좀 제공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분석해서 서비스해주는 뭐 그런 체계를 좀 갖춰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쉴 틈이 없으시네요. 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우리 규제 혁신 끝장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타깃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였단 말이죠. 이번에 두 번째 타깃이 제가 알기로는 O2O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 혁신이라는 단어가 이 중소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이게 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규제 혁신은 사실상 특별한 이제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규제 혁신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중기부는 이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해 가지고 세 가지 어떤 방향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아주 이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영세한 우리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적용을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그렇죠.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규제 적용을 좀 이렇게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하여튼 기업 규모별로 좀 차별화된 그런 규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뭐 신제품 이런 시장에 뭐 규제를 저희들이 이제 법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어떤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전적으로 우선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좀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소위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위 그 규제 혁신 5법이라 그래서 우리 산업융합법이라든지 행정규제기본법, 뭐 또 정보통신활용법 한 5가지 법률에 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하는 이런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기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특구법 안에 지역혁신성장특구라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특구 내에서 어떤 식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규제가 이제 프리한 규제 프리존으로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뭐 과거에는 뭐 손톱 가시라고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이제 불편한 그런 규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풀어주는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뭐 스마트 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끝장 토론 캠프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규제 추진 방식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단편적으로 이제 건수 위주로 규제를 이제 추진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특정 업종이라든지 어떤 분야를 특정화해 가지고 그 관련된 규제 전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규제 전수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좀 발굴을 해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에 뭐 이제 카페 이런 걸 만들어서 네. 대국민 이런 토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 범국민적으로 공론화를 좀 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해관계자라든지 정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민간 합동으로 토론을 해서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식의 어떤 방식 이런 걸 해야지만은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의견들이 수집이 네, 되고 맞습니다. 또 수렴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맞습니다. 많은 그 성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이 토론하는 그 과정을 예. 또 이제 유튜브나 그렇죠. 이런 페북을 통해서 생중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달아주는 댓글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주는 뭐 이런 과정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례적으로 이제 저희 홍정학 장관님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전체 토론을 갖다가 주재하시면서 일일이 다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현장 반응은 굉장히 이런 식의 모임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반응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같이 소통한다는 것에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좀 언짢은 소식들이 있는 게 그 대기업들의 갑질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없으신가요? 저희 중기부가 이제 신설되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개선을 하는데 좀 주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물론 뭐 그동안에 정부가 동반 성장 정책이나 불공정 거래 개선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법률 위반 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장의 기업인들은 여전히 하도급 거래에 따른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좀 처벌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중기부 장관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제1호 대책으로 우리 이제 기술 탈취 건절 대책을 수립해서 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아예 이제 불법적인 행위로 아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기술 탈취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로 10배에 달하는 어떤 과징금을 물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가해 기업이 이제 입증 책임을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입증 책임 전환 문제도 저희들이 좀 해결을 했고, 그리고 또 기업이 스스로 이제 기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기술 임치 제도를 활용하는데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굉장히 완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납품 단가를 좀 제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하도급법상 납품 단가 이 조정 대상이 과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에만 국한됐는데 이번에 하도급법 개정으로 모든 이제 원재료 가격 외에도 모든 요소 가격 이런 가격 인상의 경우에도 다 이제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 납품 단가 협의 조정 대상에 우리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도 이제 얼마든지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관련 단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홍보를 좀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상생법상의 이제 우리 위법 행위 유형에 납품 단가 조정 신청을 했다 그래서 보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명시적으로 좀 규정을 해서 이렇게 좀 신청 대상을 좀 많이 넓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민간 시장의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 공공조달 시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중소제조업 분야의 어떤 직종별 실태조사를 과거에는 9월 달에 딱 한 번 했는데 앞으로는 2번으로 늘려서 바로바로 공공조달 시장에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불공정 거래 개선하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직권으로 좀 수시조사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관련 사업자 단체의 어떤 불공정 신고센터 이런 걸 좀 운영을 통해 가지고 감시 활동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납품 단가 뭐 후려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벌백계로 저희들이 좀 다스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 그래서 부당한 대금 결정이라든지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기업이 한번 적발이 되면은 공공구매 시장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수호천사가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정학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바로 개방형 혁신이란 말이죠. 뭐 여기에서도 바로 그 방향으로 정책을 나아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중기부는 이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이 전략을 저희들이 이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근데 원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이 개념 자체가 개별 기업 이제 입장에서 어떤 혁신 자원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이런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들이는 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서여지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요즘 이제 기업 생태계, 그렇죠. 지금 이제 경쟁 단위가 개별 기업 단위에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의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생태계 혁신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그 개념을 좀 확대 적용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 이제 종속된 하나의 대기업에 종속된 폐쇄적인 혁신 모델에 이제 갇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제조 대기업에 이렇게 납품하는 기업 비중이 한 46%가 되고요. 그 중에서 한 82%가 특정 모기업에 이제 전속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그 정도나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속 거래 관계에 따른 불공정 거래 문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대기업이 어떤 부담하는 그런 비용 부담을 우리 납품 기업이 이제 전가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빠른 시기에 우리 국내 대기업의 어떤 폐쇄적인 이런 혁신 모델로는 더 이상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구글이라든지 우리 페이스북처럼 네. 우리 기술 혁신형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제대로 제값을 주고 사오는 이런 식의 문화가 좀 많이 확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1987년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쇠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찾기 위해서 이제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 이것을 갖다가 계속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 그리고 이제 마케팅 능력,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혁신성, 이것이 배가 된다면은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윈윈해서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의 우리 실리콘밸리나 네. 아니면 중국의 뭐 중간점처럼 이 뭔가 그 특정 지역의 어떤 뭐 연구소라든지 또는 대기업 또 그리고 우리 대학 또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이런 뭔가 좀 혁신 생태계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이러한 어떤 우리 사내 벤처 창업하는 이런 쪽에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되는 우리 창업 기업을 또 이렇게 M&A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뭐 혁신 R&D를 좀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공장 도입하는데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선제적으로 대기업에 먼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에 매칭해서 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걸 적극 이렇게 줘서 우리 혁신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촉발시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좀 든든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정부는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 정책을 크게 이렇게 개편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어떤 기업에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데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제 이 R&D 이런 혁신 역량 이런 배양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좀 이렇게 배양하는데 좀 주력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 협소한 이런 내수 시장에만 머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세계의 어떤 기업들과 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 역량 배양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최고의 어떤 서비스 기관 또 그리고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수호천사,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중소기업 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